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2차 2번 문제 풀이 과정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맞아요. 처음 봤을 땐 막막할 수도 있죠. 네,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게 중요하죠. 원 O 위에 서로 다른 점이 P1부터 P99까지 총 99개가 있습니다. 99개요. 홀수개네요. 네, 홀수개죠. 그리고 각 점 Pi에서 출발해서 원둘레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점, 즉 대척점 P'에 도달하잖아요. 네, 그렇죠. 반바퀴 도는 거죠. 바로 그 반원 경로 위에 놓인 다른 점들, 그러니까 PJ인데 J는 I랑 다른 그런 점들의 개수를 NI라고 정의합니다. 아, 그러니까 PI에서 출발해서 P'까지 가는 그 열린 반원 위에 있는 다른 점들의 개수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각 99개의 점에서 센 NI 값들을 모두 더한 합, 즉 N1 플러스 N2 플러스 쭉쭉쭉 플러스 N99, 이걸 시그마 NI라고 쓰죠. 이 합이 특정값 4900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시그마 NI 19 4900. 네, 바로 그 49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내는 게 이 풀이의 묘미죠. 이걸 각 NI를 직접 구해서 더하려고 하면 점들 위치에 따라 너무 복잡해져요. 아, 그렇죠. 점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NI 값이 다 달라질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개별 점 PI를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99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두 점 PI와 PJ를 골라서 만든 점들의 쌍 PI, PJ에 주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들의 쌍이요. 99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네, 그렇죠. 99개 점에서 순서 없이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99C 2를 계산하면 99 곱하기 98 나누기 2니까 4851개가 나오죠. 와, 4851개나 되는 쌍이 있군요. 네, 꽤 많죠. 중요한 건 이 많은 점쌍들을 딱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류를 통해서 복잡한 합계 문제를 훨씬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점들을 하나하나 보지 않고 쌍으로 묶어서 생각한다. 확실히 다른 관점이네요. 근데 그 많은 쌍들을 어떤 기준으로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죠?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두 점 PI와 PJ를 이은 선분이 원의 지름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아하,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지름이 아닐 때군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관찰인데요. 만약 PI와 PJ가 지름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PI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대척점 P'까지 가는 그 반원 경로 위에 PJ가 놓여 있거나 또는 PJ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대척점 P'J까지 가는 반원 경로 위에 PI가 놓여 있거나, 이 두 가지 상황 중 정확히 하나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항상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PI의 경로에 PJ가 있으면 PJ의 경로에는 PI가 절대로 없고, 네. 반대로 PI의 경로에 PJ가 없으면 PJ의 경로에는 PI가 반드시 있다. 정확히 그겁니다. 둘 다 경로에 있거나 둘 다 경로에 없는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지름이 아닌 쌍 PI, PJ는 이런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죠. 와, 뭐랄까 그게 신기한데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되는 상황이라니. 그럼 이게 NI들의 합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NI는 PI의 경로 위에 있는 점들의 개수였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PI, PJ 쌍이 합계에 어떻게 기여할지. 만약 PI의 경로에 PJ가 있다면 NI를 계산할 때 PJ 때문에 1이 더해지겠네요. 그런데 방금 설명에 따르면 이때 PJ의 경로에는 PI가 없으니까 NJ 계산에는 PI가 기여하지 않고요. 맞습니다. 반대의 경우 PI 경로에 PJ가 없으면 NI에는 PJ가 기여 안 하지만 PJ 경로에는 PI가 반드시 있으니 NJ 계산에 PI 때문에 1이 더해졌군요. 아, 그럼 결국 이 PI, PJ라는 쌍 하나는 전체 합 N1 플러스 N2 플러스 플러스 N99에 딱 1만큼만 기여하게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PI 쪽에서 세든 PJ 쪽에서 세든 둘 중 한 번만 카운트되니까 지름을 이루지 않는 각상 PI, PJ는 전체 합 시그마 NI에 정확히 1씩만 기여하는 거죠. 와, 4,000개가 넘는 쌍들이 있는데 지름만 아니면 각각 딱 1씩만 기여한다. 정말 명쾌해지네요. 그렇죠. 수많은 쌍들이지만 그 기여 방식은 아주 단순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 보죠. 두 점 P와 PJ가 원의 지름이 양끝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PJ가 PI의 대척점 PI이고 동시에 PI가 PJ의 대척점 PJ인 아주 특별한 관계잖아요. 네, 아주 특별한 쌍이죠. 이런 지름쌍은 총 99개의 점 중에서 최대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점 개수가 홀수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점이 99개, 즉 홀수개이기 때문에 모든 점이 완벽하게 대척점 쌍을 이룰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짝이 안 맞는 점이 생기겠네요. 네, P1과 P2가 만약 지름쌍이라면 그 둘은 짝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짝을 짓다 보면 98개의 점은 49개의 지름쌍을 이룰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한 점은 짝을 찾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아하. 따라서 99개의 점이 원위에 어떻게 배열되든 지름을 이루는 점쌍 PI, PJ, 이걸 이제부터 K라고 부를게요. 이 K는 최대 49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즉 K는 49를 넘을 수 없다라는 중요한 조건을 얻게 돼요. 알겠습니다. 이 특별한 지름쌍들은 전체 합 시그마 NI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지름이 아닌 쌍은 1만큼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 지름쌍들은 뭔가 다를 것 같은데요? 따라서 NI 계산 시 PJ가 포함되어서 1이 더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PJ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대척점 P'J, 즉 PI까지 가는 경로를 생각해보세요. 역시 도착점인 PI를 만나게 되죠. 네, PI를 만나네요. 따라서 NJ 계산 시 PI가 포함되어서 1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지름쌍 PI, PJ는 NI 계산에 1을 기여하고 또 NJ 계산에도 1을 기여해서 전체 합 N1 플러스 N2 플러스 N99에는 총 1 더하기 1, 즉 2만큼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 그렇군요. 지름이 아닌 쌍은 1만큼 기여했는데 지름쌍 하나는 합에 2씩 기여한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겠네요. 딱 1만큼 더 기여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차이죠. 지름쌍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재밌네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진 것 같은데요. 전체 합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쌍의 개수는 아까 계산했듯이 99C2 = 4851개였죠. 네, 4851개. 이 중에서 지름쌍의 개수를 우리가 K기라고 했고요. KC 49. 그러면 지름을 이루지 않는 쌍의 개수는 전체 4851개에서 지름쌍 K개를 뺀 4851 빼기 K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전체 합 시그마 NI는 이 두 종류의 쌍들이 기여하는 것을 모두 합치면 됩니다. 지름이 아닌 4851개의 쌍은 각각 1씩 기여하고 지름인 K개의 쌍은 각각 2씩 기여하니까요. 시그마 NI는 4851 플러스 K. 이 문제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개별값들의 합이 결국 전체 구조, 즉 지름쌍의 개수 K라는 단 하나의 변수로 표현되는 거죠. 정말 우아하네요. 자, 이제 부등식을 증명하는 건 거의 끝났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K가 지름쌍의 개수이고 점이 99개, 즉 홀수개이기 때문에 K는 최대 49가 될 수 있다고 밝혔잖아요. 네, K 써도 49였죠. 우리가 방금 유도한 합의 시그마 NI는 4851 플러스 K, A 부등식 K 심리 49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시그마 NI는 4851 플러스 K인데 K가 4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시그마 NI는 4851 플러스 49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4851 플러스 49를 계산하면 정확히 얼마죠? 4900. 와, 딱 떨어지네요. 네, 정확히 4900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N1 플러스 N2 플러스 점점 플러스 N99 심리 4900이라는 부등식이 증명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4900이었군요. K값이 최대일 때, 즉 지름쌍이 가능한 가장 많은 49개가 존재할 때 합이 정확히 4900이 되고. 맞습니다. 만약 점들의 배치가 좀 달라서 지름쌍이 49개보다 적다면, 그러니까 K49라면 전체 합은 4900보다 작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항상 490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이 결과는 그러니까 99개의 점이 원위에 뭐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놓여있든 아니면 무작위로 흩어져 있든 상관없이요. 와, 신기하다. 네, 각 점에서 대척점까지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만나는 다른 점들의 총합은 절대로 4900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이건 점들의 구체적인 위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점들의 개수 99개와 원이라는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아주 일반적인 성질인 셈입니다. 결국 이 문제 풀이의 핵심 전략은 뭐랄까, 개별점에서의 카운트 NI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전체 점들을 쌍으로 묶어보고 그 관계, 즉 지름인가 아닌가 이걸 분석하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전환한 것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 관점 전환이 복잡함을 해소하는 열쇠였던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였군요. 네, 여러분께서도 이 과정을 보시면서 때로는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 관점을 바꾸는 것, 예를 들어 개별 요소가 아니라 요소들 간의 관계나 쌍, 구조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문제 해결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